박주현입니다. 오늘은 새 정부에서 어떤 주택 공급 정책이라고 할까요? 뭐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 새 정부는 어떤 모델을 가지고 어떤 주택 공급이 있으면 좋을까라는 그런 어떤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이제 좀 시간을 마련해 봤어요. 이제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죠? 대체로 부동산을 지금 투자 수단으로 여기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어제 뭐 이렇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밖에 투자할 게 없어서 지금 부동산 쪽에 돈이 쏠림 현상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주식시장이나 기업이나 이런 쪽에 생산적인 투자 쪽으로 유도를 하겠다라는 뉘앙스로 국무회의인가요? 요걸 이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최근에는 제가 이제 정부 정책이 아무래도 정리가 아직 다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주요 인사들의 그 코멘트를 좀 유심 있게,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말 한마디 한마디에 뭔가 내포하고 있는 뜻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건 국토부나 이런 이제 공급 대책이 많이 나오겠죠. 수요보다는 공급 대책 쪽에서 많이 나올 텐데,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최근에 이제 좋은 사례를 봤어요. 물론 민간에서 하는 이 청년주택, 청년 임대주택 뭐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는 곳도 있어요. 조금 전에 들어오면서 이제 저희 직원분이 얘기해 주셨는데, 경매 들어가는 단지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금 추진하는 청년 안심주택 1600가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양동입니다. 이 자양동 청년 안심주택의 경쟁률이 37대 1입니다. 청약이 보니까 14평 정도, 이렇게 10평대.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 내지 신혼부부 정도는 거주하시기 쾌적한 고급 주상복합의 어떤 컨셉이죠. 예, 커뮤니티도 잘 갖춰져 있고 교통 여건도 좋고 또 주변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는 그런 지역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건물이 좋고 환경이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랑 같이 사느냐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같은 생각이 비슷하고 어떤 나랑 비슷한 어떤 상황에서 같이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거주한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많은 위안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한다고 하면 이런 정도의 주거 여건은 만들어주는 게 맞지 않나. 일반 아파트에 못지않는 주상복합 정도의 어떤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내부 마감뿐만 아니고 커뮤니티 시설까지 잘 갖춰져 있는, 어찌 보면 우리나라를 앞으로 끌고 갈 청년들이잖아요. 젊은이들한테 이 정도는 배려를 해줘도 되지 않을까랄 정도로 또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공급 대책에는, 최근에 얘기하시지만 공급 대책에는 주택 대책이죠. 예, 가계 이 부채 대책도 나오고 부동산 대책을 계속 내보내시는데, 공급 대책에는 이런 대책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한편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이 계속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희망과 함께 그래야 될 것 같다라는 어떤 제안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세금으로만 다 할 수 있는 건 분명히 여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이런 청년 안심주택이나 이런 부분을 예를 들면 민간 자본으로 할 때는 혜택을 좀 주면 되잖아요. 국민 세금 안 걷는 거니까. 세금 안 걷는 비용에 상쇄할 수 있는 민간의 혜택을 주면서라도 이런 걸 독려해 주면 좋은 거죠. 실제로. 이제 그런 어떤 종합적인 대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좀 있었고, 저는 이런 청년들한테 이런 청년 안심주택 이런 것들을 한 5년에서 10년 자립할 수 있는 기간까지 좀 공급하는 이런 대책만 나온다고 하면 부동산 시장에 조금 더 안정적인 그런 모습으로 좀 사회가 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물론 이제 월세 가격이 문제겠죠. 또 이런 거 하면 또 월세 가격이 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리적인 가격이고 좋은 시설이다라고 하면 수억씩 뭐 이렇게 들여가지고 집 사는데 또 그 수억씩 들여 집 샀는데 가격이 떨어질 걸 불안해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보다는 이 청년들한테 여기서 기회를 혜택이죠. 사실 기회라기보다는 혜택인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고, 사실 이제 제가 얼마 전에 그 모듈러 주택 얘기를 했는데 때마침 어저께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모듈러 사업을 하시는 대학교 교수님이셨는데 이분이 모듈러 주택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셨나 봐요. 모듈러 그 건축에 대해서 사업을 하시는 교수님이신데 서울의 그 뭐 건축가 교수님이세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어제 이제 오랜만에 연락을 오셔서 대표님 이제는 우리 시장이 좀 열릴 것 같아요라는 희망적인 얘기도 주셨고 직접 이렇게 서울 시내에 투자를 좀 하려고 해요라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저한테 좋은 제안도 주시고 하셨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공급을 빨리 하고 또 이런 주택 민간에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여건만 만들어진다고 하면 얼마든지 저는 그 주택 공급이나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택 공급에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정부에서 지금 정책을 한참 만들고 계시기 때문에 물론 알고 계실 겁니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활성화시켜주는 또 좀 이렇게 그 육성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조회수는 많이 안 나오겠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또 그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아이템을 좀 그 마련해 봤어요. 그래서 그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라고 생각하시고 또 지금 젊은 분들은 어떤 이런 기회라고 생각하셔서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거, 그 정부 정책을 위반하시는 분들한테는 아 저런 것도 좋아하는구나라는 그런 걸 가지고 뭐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